네, 이어서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포항시 의회 소식인데요. 포항시 의회가 지난 8일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운영위는 구성하지 못했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으나 결국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음, 운영위원장 선출도 미뤄졌습니다. 네, 먼저 상임위 멤버들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김민정, 김영헌, 김종익, 박희정, 정원석, 조민성, 최강렬, 함정무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은 정원석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경제산업위원회는 임주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만호, 김상민, 김상일, 배상신, 백강훈, 이상범, 조영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은 김성조, 박치룡, 안병국, 이다영, 이재진, 전주영, 황창기 의원을 구성원으로 최혜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은 김상백, 김은주, 김철수, 김하영, 김영철, 방진길, 백인규, 양윤재 의원이 선임됐고 음, 김철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상임위 구성은 어쨌든 마무리가 되긴 됐네요. 네, 잘 마무리는 됐지만 모양새는 뭐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이점을 내세워 당 내부적으로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에서 반발에 나서 회기가 연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날의 국민의힘 뜻대로 강행이 됐습니다. 네. 상임위 구성에 앞서 진행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 등이 엄연히 상임위 구성 이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왜 무시하느냐 음, 등 여러 문제를 제기를 했으나 네. 김일만 의장은 그 문제는 의회 내부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국민의힘 당의 문제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고 음, 의원들의 합의에 의한 상임위 변경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포항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부터 파행을 겪어오는 가운데 그 여파가 시민의 안전까지, 안전 문제로까지 번졌다고요? 네, 지난 11일까지 뭐 북구 죽도동, 기북면과 남구에서는 상대동, 제철동, 연이읍 총 5곳의 읍면동장이 열흘째 공석이었었기 때문인데요. 네. 기존 읍면동장들이 6월 말로 퇴직하면서 후임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위의 파견직 수용 문제로 불거진 갈등으로 발표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8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지역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음, 읍면동장이 없는 지역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해당 지역은 뭐 시장 이강득 시장의 부탁으로 일부는 뭐 퇴직한 기존 읍면동장이 무보수로 업무에 음, 나섰었고 그 네. 위에는 뭐 6급 팀장과 직원들이 고군분투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노조도 의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네요. 네, 9일 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포항시의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김일만 의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포항시의회가 스스로 추천했던 간부 공무원의 파견을 거부하고 당초 요청 직렬에도 없던 특정 간부만을 고집해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김일만 의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네. 한편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인사가 늦춰지면서 폭우 속에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음, 아니었다라면서 더는 미룰 수 없어 파견직 인사는 없던 것으로 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한 뒤 11일 결국 파견직 없는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민단체가 김일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포항시민 단체 연대회의는 며칠 뒤인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만 신임 의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파행 운영으로 민의의 산실인 시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들은 시의회의 파견직 수용 문제로 불거진 갈등 때문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김 음, 의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의장,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한 것 등 지금껏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비민주적인 만행이 재행되고 있는 포항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포항시의회는 특정 개인과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50만 포항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기관이다라면서 김일만 신임 포항시의회의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포항시 의회 제9대 후반기가 어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고 최수근 상병 일주기 추모식이 해병대 일사단에서 열렸다고요. 네, 해병대는 지난 19일 일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작전 순직자 일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장병과 유가족, 친구 등 2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추모식과 함께 순직자 흉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청동 주물로 제작된 흉상은 권오수 한국 예총 경북 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높이 0.75m, 가로폭 0.55m로 제작해 기부를 했으며 해병대 1사단 본부 내 추모공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추모식에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그의 숭고한 군인 정신은 후배들의 본보기자 표상으로서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더는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 추모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최근 이슈가 된 동해 영일만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초기지가 이제 포항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한국석유공사는 경북도 및 포항시와 지난 18일 포항 라하네톨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과 연계한 지역발전 등을 내용으로 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네. 석유공사 이번 협약은 동해 가스전 개발에서 포항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 것이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 협약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협약에는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석유공사 현장 사무소를 포항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위치는 협의 중이긴 하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큰 영일만 항에 들어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지역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영일만 항을 동해 가스전 개발 지원 항만으로 개발한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는데요. 네. 이는 영일만 항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일만 항이 지원 항만으로 개발되면 단계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한 기자재 보급 기지가 조성이 되고 가스전 개발과 연계된 신산업 역시 발굴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파생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원중 포항시 항만과장은 오늘의 협약은 포항이 가스전 개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서울경사와 협력할 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영일만 가스전 개발 사업 소식에 이어서 포항의 마이스 산업을 책임질 포항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착공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포항 국제 컨벤션 센터는 지난 5월 시민 공문을 통해 포엑스로 명칭이 결정이 됐으면서 네. 6월에는 동부건설과 시공 계약을 하며 공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옛 미군부대 캠프리비 부지 26,608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6개 2층으로 건립이 되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네. 주요 시설로는 7,183제곱미터의 전시장과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11개의 중소회의실,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등이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엑스가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마이스 산업의 핵심 허브로서 포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키워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면서 포엑스가 준공되면 글로벌 도시 포항의 경쟁력을 퀀텀 점프 시킬 대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포항에도 이렇게 큰 이제 컨벤션 센터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경북동에 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 실사가 진행됐었다고요. 네,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 2,693.69제곱킬로미터로 네. 이번 현장 실사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유네스코는 지질 유산과 보전, 관리 구조, 교육 활동, 지질 관광, 지역 협력 등에 대한 부분을 3박 4일간 최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현장 실사는 11일 울진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센터를 시작으로 네. 손병복 울진군수와 경북도 해당 시군 관계자 면담 및 관리 현황 보고가 성육울, 민물고기 전시관, 왕피천공원, 케이블카, 평해 사구습지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둘째 날에는 실사단이 영덕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과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제철초등학교, 봉자마을, 연암동 화석산지 등을 방문해 지질학적 중요성과 탐방 기반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네. 셋째 날인 13일에는 실사단이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경주 양남 주상절리, 골구람, 불국사를 둘러보고 마지막 날 질의응답, 추가 자료 제출, 결과 강평 등을 위한 최종 보고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세계 지질공원인 만큼 좀 필수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좀 꼼꼼하게 점검했을 것 같은데 세계 지질공원 지정이라니까 아직 실사 단계긴 하지만 경북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좀 주민으로서 뿌듯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2017년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후 학설 가치를 보존하고 도와 해당 시군에게 계층별 교육 및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0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교육,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지정 기준 충족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발표는 언제 나는 거예요? 네, 그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심사 결과는 이번 현장 실사 후 네. 오는 9월쯤에 베트남 음. 까오방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네. 예비 결과가 결정이 되고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박규환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북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동해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유산 보유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잇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